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도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세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특히 이번 무력 도발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8발을 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본다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비교된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두 대통령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정부의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명칭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도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위협, 미상 발사체라고 표현했었다면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규탄, 도발이라는 단어가 부활했으며 미상 발사체가 아닌 미상 탄도미사일로 표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규정했었다면 군 당국에서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비록 우리 국민 영토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도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러한 명칭 때문에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 이번 명칭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두 번째 무력 도발을 통해서 보다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날 북한은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섞어 쏘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타이밍과 맞물렸기에 한미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 1시간 30분 만에 NSC를 개최하여 북한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제 실행력에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연합지대지 탄도미사일 실사격을 하는 등 2017년 7월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우리 군의 무력 시위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압도적 전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이번 발사는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또다시 파기한 것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시절 때부터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열린 NSC에서는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지시하였고, 다음날 6일 새벽, 지대지 미사일 8발을 쏘아 강대강으로 맞대응하여 북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을까요? 올해 1월, 이달에만 무려 6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5일과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각각 우려,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고 14일, 17일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발사 때에도 각각 재차 강한 유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심지어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입장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대화와 평화만을 외치고 있었죠. 이렇게 평화를 외치는 사이 북한은 2017년 9월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여 핵탄두를 본격적으로 생산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발전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가속을 붙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대통령이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죽이고 국민의 세금 700여억 원을 들어세운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지만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유화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북에 대한 두 대통령의 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유화적으로 살살 달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현 정권의 행보와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 결과를 본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